자, 수학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같이 알아보기 전에 수학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평면 도형의 이름, 그리고 수학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직각과 사각형,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학 익힘책 53쪽을 보시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하여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네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도형의 이름을 써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도형은 사각형이지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오각형입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 도형들의 성질은 무엇인지 좀 이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사각형을 두 개 그려보세요. 자, 이 점 종이 위에 서로 다른 사각형 두 개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종이 위에 선분 4개를 그려서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이렇게 각이 4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사각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자를 대고 똑바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직각을 찾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직각의 수를 세워보세요. 자, 원에는 직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삼각형에는 직각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에는 직각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자, 4번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도의 각을 그려보세요. 자,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 주어진 선분에서 각의 꼭지점을 어디에 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한 다음에 자, 이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추고 주어진 선분과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줍니다. 자, 지금 0도에서부터 45도까지가 되는 곳에 점을 찍고 각의 꼭지점부터 우리가 찍어 놓은 45도 점까지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90도도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 맞춰주고 각도기의 밑금과 주어진 선분을 맞춘 다음 90도가 되는 눈금을 찾아 점을 찍습니다. 자, 각의 꼭지점과 이 점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길면 이렇게 좀 지워줘도 괜찮겠죠. 자, 120도. 자, 120도도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주고 주어진 선분과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줍니다. 자, 0도에서부터 120도가 되는 눈금을 찾아서 점을 찍은 다음 각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찍은 120도 눈금까지 선분을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도의 각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각도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1번, 2번, 3번 내용만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 1학기 때 수학 2단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형을 배웠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는 것, 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고든 선, 자,
자, 이 선을 우리는 변이라고 하고 삼각형의 이 두 고든 선 변과 변이 만나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삼각형의 변은 3개, 꼭지점도 3개. 자, 그리고 나중에 배운 이 각도 3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자, 사각형은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한다라고 배웠는데요. 자, 사각형 역시 변과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변은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변은 4개. 자, 꼭지점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자, 그리고 각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이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 다르지만 모두 변이 4개, 꼭지점이 4개, 각이 4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오각형과 육각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삼각형,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했죠. 자,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꼭지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모양의 도형을 오각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변이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서 꼭지점도 6개, 각도 6개가 되는 도형을 육각형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평면 도형에서는 직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종이를 2번 접었을 때, 종이를 반듯하게 2번 접었을 때 나오는 각, 이때 생기는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합니다. 자, 직각,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낼 때는 꼭지점 니은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각자에서도 이렇게 직각을 찾아보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여러 직각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학년 1학기 2단원에서 이 직각을 90도라고 한다는 것도 배웠죠. 자, 삼각형 중에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직각이 하나 들어있죠. 자, 사각형 중에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4각이 모두 직각이죠.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들 중에 4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자, 4각의 크기도 같고 이 4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단원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한번 돌아봤습니다. 혹시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 생활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82쪽에는 거실의 모습이 위아래로 2장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교과서 83쪽에는 아이들이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자, 위아래로 마찬가지로 2장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82쪽과 83쪽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위와 아래 좀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액자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실 벽에 액자를 거는 이 남자 어른의 위치도 바뀌었죠. 자, 이 거실에 있는 탁자도 돌아간 것 같네요. 자, 거실장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 장식장의 액자 위치도 바뀌었죠.
자, 거실 벽을 봤는데 이 벽지 무늬가 아래쪽으로 뒤집어진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베란다 창문 손잡이가 이렇게 90도만큼 돌아간 모양으로 보이네요. 자, 각 달라진 물건의 위치와 방향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번에는 83쪽 방의 모습을 나타낸 두 장의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의 벽에 있는 이 그림이 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의 벽에 있는 상자의 위치가 달라졌고, 자, 이 그림도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책상 위에 있는 시계가 돌아간 모습이고, 또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 이 스탠드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학생이 갖고 놀고 있는 퍼즐이나 조각의 위치와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자, 이 방의 벽지 무늬도 오른쪽으로 뒤집힌 모양으로 바뀐 것 같고요. 자, 이 장난감 비행기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장난감 자동차도 앞을 보고 있다가 옆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갔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에 대해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물건이나 도형의 위치나 방향이 달라진 것을 좀 찾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방법을 배울 것 같아요. 자, 물건이나 도형을 밀거나 뒤집어 보거나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벽지처럼 도형을 이용해서 벽지와 같은 규칙적인 무늬를 꾸며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물건이나 도형을 이동시키면서 무늬를 만들었다거나 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 같이 이번 단원 내용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